사람이 높은 교육, 사람을 높이는 교육.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6번 추미애가 오늘은 창의 융합 교육 혁명에 대해서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선 경선 후보로서 지대 개혁과 신세대 평화, 에코 정치, 디지털 혁신 강국, 더블 복지 국가 등 국민 여러분께 5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6호 공약인 창의 융합 인재 교육을 발표드립니다.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러 다시 후발 국가로 밀려나느냐 아니면 선도 국가로 확실히 치고 올라가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6번째로 발표하는 초지능 정보사회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 교육은 배려와 협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술 문명 사회에서도 사람을 높이는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혁신과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과학기술 문명에 대비한 창의 융합 교육 혁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의적인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가는 교육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의 지식을 통해 신속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해석해서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령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혁신적인 대학 구조 개편과 교육부의 재구조화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인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평생 직업 교육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조기 창업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의 초중등 교육의 교육 내용을 전면적인 창의 융합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의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을 조장하는 반인간적, 반교육적 현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갖도록 돕는 교육, 인간애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초지능 정보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는 창의 융합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초지능 정보사회에서 교육은 공감 능력과 협력 능력, 핵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은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발 할라리도 미래의 학교 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면서 독자적인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의 융합 교육을 중등 교육의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015년 교육과정 개편에서 이미 창의 융합 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주도의 창의 융합형 발표 토론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초, 중등 교원 양성 과정에서 미래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창의 융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창의 융합 교육 교수법 등 커리큘럼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완수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약 20년간의 논의 끝에 출범하는 만큼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각 교육자치권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 조정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의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조화를 단행, 교육연구부로 개편하고 고등교육과 국가연구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의 공포로 지방자치에 적합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중앙정부 부처인 교육부의 기능을 재구조화할 것이며 기존 유치원, 초중등 교육은 전면적으로 시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독일의 사례처럼 교육연구부로 개편해서 주로 고등교육을 담당하며 기초과학연구 및 상용화 연구 등 국가의 연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개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도 재구조화된 교육연구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난제, 고등교육기관의 전면적 구조 개편으로 고등교육 구조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 수요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투트랙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기존 4년제 종합대학은 학술 연구 기능이 강화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가능한 종합대학으로 유지하며 기존 2, 4년의 수학기간인 전문학사,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대학교는 실무 응용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응용과학대학으로 승격하고 실무 중심의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고등교육의 구조 개편은 총량 대비 60%는 종합대학, 40%는 응용과학대학 모델이 적합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략을 토대로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전환의 고속화로 지급 연령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구조 개편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고등교육 기관을 지급제 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지방국립대학을 통합해서 특성화 거점 국립대학을 출범시키겠습니다. 거점 국립대학과 통합참여대학 간의 교양과 전공 학점을 분배함으로써 온라인 학점 취득 방식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해 가며 학부생의 경우에 점차 인원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지방 거점 국립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등교육과
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수립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주요한 산업적 대안은 제4의 공교육으로서 평생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직업교육 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한 양질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적 숙련도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구조 개편을 전환해서 응용과학대학을 연계해 최종적으로 응용과학대학교를 졸업한 학사급의 일반 기술인과 석사급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평생 직업교육을 위해 광역시도에 거점 평생 직업교육 센터를 설치해서 대학 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고등교육기관 내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며 평생 직업교육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점 평생 직업교육센터 수를 늘려가겠습니다. 현직 노동자들에게 직업제 교육을 법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품격을 고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교육 휴가 청구권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재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직업적 경륜과 노하우를 보유한 조기 퇴직자들이 추가 단기 직업 재교육을 통해서 산업에 재투입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혁신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창업 지원 정책을 보다 혁신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중등교육의 시작 때부터 조기 창업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별 창업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내 대학들의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하며 창업교육과 창업보육이 연계된 일체형 창업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조기 퇴직자의 멘토링을 통해서 시제품화 될 수 있도록 거점별 창조 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에 적합한 창의 융합교육을 시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초중등교육 교원 양성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를 연계한 스마트 교육을 시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기존 교육대학과 종합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원 임용고시를 치르는 방식의 교원 양성 과정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대학에서 대략 4 내지 5년 정도의 복수 전공 교육을 이수한 후에 추가로 2년 동안 교육학적 실무 경험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교원 양성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에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합니다. 차기 정부 5년 임기 동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선진국형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높은 교육, 사람을 높이는 교육. 21세기 선진강국에 걸맞는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선진교육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추미애는 제1호 공약 지대개혁을 필두로 신세대 평화, 에코정치, 디지털 혁신 강국, 더블 복지국가, 창의 융합 교육 혁명까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과 가치를 담은 6개의 정책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양극화와 불평등, 분단을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해결 방안으로
에코정치와 디지털 혁신 강국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가장 직결된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따뜻한 돌봄과 인간적 감성을 담은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6개 정책 기둥은 다음 정부의 정책적 골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각 여성, 청년 등 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토요일에 KBS 생방 내일 이제 대구 경북 전역 경선이잖아요. 네. 토요일이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충청이나 충남이나 충북에 비해서. 네. 후보님한테 대구가 특별한 의미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전과 청주를 거치면서 유일하게 등수가 한점 오른, 순위가 오른 후보로서 대전 대구에서 좀 승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66년 민주당사에서 최초의 여성당 대표 이쪽 영남 출신의 대구 출신의 조충희가 이제 대통령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민주당사 참 있는 일이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한국일보 김구라고. 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1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거든요. 좀 1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캠프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좀 성패를 가릴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 후보님은 이번에 투표율이 1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같은 거. 네. 대의원이 가장 이제 조직적이라 할 수 있고요. 지역위원회, 각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의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권리당이 계시고 또 선거인단은 물론 조직이 가동이 돼서 모집하기 좋지만 특정 투표에서 모집했다고 해서 그 투표 상황을 누가 모집했느냐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누가 이 개혁을 완수할 것이냐, 누가 미래의 대안을,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느냐, 또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느냐, 그 해법이 현실적이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6가지 공약 기둥을 말씀드렸는데 5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양극화, 불평등, 분단 구조를 극복하자는 것,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후 정의를 말씀드린 것, 정의로운 대전환을 말씀드렸죠. 또 디지털 혁신 강국을 만들자 하는 것, 또 디지털 능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갖추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교육 혁신을 말씀드렸고요. 또 더블 복지국가를 통해서 그냥 명목상의 복지 흉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낸 그런 유일한 후보이죠. 그래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건 일을 맡겨보니 국정 운영을 제대로 문제를 짚어내고 결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해내는구나 하는 그런 역량을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뭘 맡겨도 할 수 있다. 최종 후보가 그
이분이야 하는 것은 역시 저 추미애가 하는 것을 앞으로 시간이 바뀌어서 보실 것 같고요. 그게 이번 1차 선거인 분야에서도 그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의 강민경인데요. 그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실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고발 사실 이렇게 대한 조사가 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압색에 들어간 상황이나 이런 걸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검찰받은 분으로 디지털 증거가 저희 제보에 의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이런 신속한 경제 수사가 사실은 필요했었고요. 공수처의 그런 경제 수사는 당연히 수사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현장에서도 국회의원을 두고 이런 걸 부담하지 말고 그냥 정치검찰의 하수 구직이 아니라면 빨리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경제 최정원 기자인데요. 그 공약 관련해서요. 그 50% 축소하고 지방 국립대 통합 관련한 게 사실 그동안 계속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고 주장을 하던 실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후보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대학을 이 재구조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중심 대학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를 연구 중심 대학으로 하고 또 지방 사립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 소멸, 지방 소멸도 있고 또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또 평생 그 직업 교육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응용과학대학 중심으로 하면서 직업교육, 직업에 도전하는 인재를 기르는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평생 직업교육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르내는 그런 고전대학으로 구조전환을 하는데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 일부에서는 지금 그 여당 내에서도 야권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상승하는 걸 보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후보님은 좀 홍 후보의 이런 상승세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여태까지는 사실은 정치검찰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고 언론과 또 언론이 사실 키운 거죠. 그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만 믿고서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후보를 조금 맞이를 한 거죠. 그러나 일찌감치 저는 정치검찰의 위험성을 공부를 했고요. 또 본선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당도 그 후과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일찌감치 그런 공보성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증명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지적하고 문제를 드러낸 제가 이제 수사 지휘를 하고 중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많은 사건들이 덮어지고 실제가 낮춰졌겠죠. 홍준표 후보님이 제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 감사 전화 한 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